모두가 미국, 이란 전쟁과 호르무즈 해협 소식에 포커스 중인 시국이지만 오늘은 시야를 돌려 우리가 대비해야 하고 흐름을 놓쳐선 안 되는 부분을 얘기해보려 합니다. 뉴스에서 이런 단어 들어보셨나요? 금 재평가, 환율 안정기금, 비트코인 전략 자산. 맞아, 뭔가 알 것 같은데. 근데 그래서 나한테 어떻게 연결되는 거지? 오늘 이 영상 끝나면 그 질문에 스스로 답할 수 있게 되실 겁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사건을 설명하는 것만큼 여러분이 앞으로 어떤 뉴스를 봐도 스스로 해석할 수 있는 틀을 드리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이런 사건은 이번 한 번으로 끝나지 않거든요. 주식 종목을 골라주고 오르고 돈을 버는 것도 좋지만 시국을 이해하고 뉴스를 바라보는 자신만의 해안을 기르는 것이 더 큰 자산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시작해볼게요. 먼저 이 사건의 출발점부터 가볼게요. 지금 미국 정부 장부에 금이 얼마로 기록되어 있는지 아세요? 온스당 42달러입니다. 근데 오늘 시장에서 금 한 온스가 얼마에 거래되냐면요. 4,500달러가 넘습니다. 약 100배 차이가 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거냐면요. 1970년대 닉슨 대통령이 금본위제를 폐지하면서 금 가격을 더 이상 시장과 연동하지 않기로 했거든요. 그때 이후로 장부 숫자가 50년 넘게 그냥 굳어버린 겁니다. 마치 1970년대에 산 아파트 취득가액을 지금도 그대로 장부에 올려놓은 것처럼요. 여기서 첫 번째 포인트가 나옵니다. 숫자 하나가 이상하게 느껴진다면 그 이유를 물어야 합니다. 뉴스나 정책 설명에서 왜 이 숫자는 이렇게 됐을까?를 물을 수 있는 사람과 그냥 넘기는 사람은 같은 정보를 봐도 완전히 다른 걸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200배 차이를 어떻게 활용하겠다는 걸까요? 핵심 아이디어는 이겁니다. 장부에 적힌 가격을 현실로 다시 쓰면 그 차이만큼 돈이 생긴다. 미국이 보유한 금은 약 8,133톤이에요. 이걸 42달러로 기록하여 계산하면 110억 달러입니다. 근데 이걸 현재 시가인 4,500달러 기준으로 다시 평가하면요. 약 1.3조 달러가 됩니다. 이 차이만큼 달러를 발행하고 그걸 재무부 계좌로 옮긴다는 게 핵심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그거 그냥 돈 찍는 거 아닌가요? 라고 물어보세요. 맞아요, 비슷합니다. 근데 다른 점이 하나 있어요. 일반적인 양적 완화는 연준이 채권을 사고 돈을 푸는 구조라서 나중에 회수해야 할 부채가 생깁니다. 그런데 이건 이미 가지고 있는 자산의 가치를 재평가하는 거라서 적어도 구조적으로는 부채 없이 현금을 만드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돈이 어디로 가느냐가 핵심인데요. 환율 안정 기금, 줄여서 ESF라는 계좌로 들어갑니다. 이 계좌의 특이한 점은 의회 승인 없이 행정부가 재량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돈의 흐름을 볼 때는 항상 누구의 허락 없이 어디에 쓸 수 있나를 봐야 합니다. 자본 수업에서 항상 말씀드린 것처럼 돈은 위에서 아래로 흘러요. 그리고 그 흐름의 통제권이 어디에 있느냐가 실제 권력을 결정합니다. 자, 여기서 많은 분들이 멈춥니다. 미국 얘기잖아요. 한국에 사는 저한테 무슨 상관이에요? 딱 세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째, 달러 유동성의 방향이 바뀝니다. 이 1.3조 달러가 시장에 풀리면 그 돈이 미국 안에만 머물지 않아요. 신흥국 주식시장, 원자재, 암호화폐, 부동산 전반에 유동성이 공급되는 방향으로 흘러들어옵니다. 우리가 자산을 갖고 있다면 이 흐름은 직접 연결됩니다. 둘째, 비트코인의 위상이 바뀝니다. 1,000억 달러로 비트코인 100만 개를 사겠다는 게 단순한 투기가 아니에요. 국가가 전략 자산으로 편입한다는 건 그 자산이 앞으로 국가 차원의 수요를 갖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기름값이 미국이 전략 비축유를 사면 오르는 것처럼요. 이건 시장 논리가 아니라 정치 논리입니다. 셋째, 연준과 재무부의 역할이 재편됩니다. 앞으로 금리는 연준이 올리고 유동성은 재무부가 공급하는 구조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겉으로는 긴축인데 실제로는 돈이 풀리는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뉴스를 단순하게 읽으면 연준이 긴축 유지만 보이지만 실제로는 재무부 채널로
돈이 계속 시장에 공급되고 있을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정보를 표면이 아니라 구조로 읽는 차이입니다. 여기서 제가 가장 하고 싶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사건을 공부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이걸 이용해서 투자해서 무조건 돈을 버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그게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제가 영상에서 늘 강조하는 게 뭔지 아시죠? 정보를 소비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정보를 해석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이 사건을 보면서 저는 여러분이 이 세 가지 질문을 습관으로 가져가셨으면 합니다. 첫 번째 질문, 이 정책의 수혜자는 누구인가? 금 재평가로 돈을 만들어서 비트코인을 사면 이미 비트코인을 가진 사람들이 이득을 봅니다. 국가가 전략 자산으로 편입하겠다고 선언하기 전에 포지션을 잡은 사람들이요. 정책이 발표되고 나서 따라 사면 이미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수혜 구조를 먼저 보는 습관이 중요해요. 두 번째 질문, 이게 합법인가 아닌가를 넘어서 관철될 수 있는가? 이 정책은 사실 법적으로 논란이 있어요. 금 가격은 법으로 42달러에 고정되어 있고 재평가를 하려면 의회 승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근데 현재 행정부가 택하는 전략은 두 가지예요. 그냥 먼저 실행하고 나중에 법 논쟁을 하거나 비트코인 관련 입법으로 우회 통로를 만드는 겁니다. 법이 맞냐 틀리냐보다 중요한 게 이게 실제로 실행될 힘이 있냐는 거예요. 정치 판도가 어떻게 되느냐가 이 정책의 성패를 가릅니다. 세 번째 질문, 양적 완화는 사라졌는가? 형태만 바뀐 것인가? 뉴스에서 연준이 긴축을 유지한다고 하면 많은 분들이 시장에 돈이 안 풀린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본 것처럼 연준 채널이 아닌 재무부 채널로 유동성이 공급될 수 있어요. QE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이름이 바뀌고 주체가 바뀌는 겁니다. 이런 구조 변화를 읽지 못하면 시장 신호를 계속 오독하게 됩니다. 오늘 한 줄로 정리하면 이겁니다. 미국은 돈을 찍는 방식이 아니라 돈을 만드는 방식을 바꾸고 있다. 이건 단순한 정책 변화가 아닙니다. 달러 패권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에 대한 전략적 재편이에요. 금은 재평가에서 유동성을 만들고 비트코인은 국가 자산으로 편입해서 디지털 시대의 기축 통화 게임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구조를 이해하는 사람과 그냥 비트코인 오른다더라 수준에서 뉴스를 소비하는 사람은 앞으로 5년, 10년 후에 완전히 다른 자산 선택을 하게 될 겁니다. 자본 수업 시즌 1에서 우리가 배운 것들 기억하시죠? 돈은 없어도 만들 수 있다. 자산은 가격이 아니라 구조로 이해해야 한다. 그리고 정보는 단편이 아니라 흐름으로 읽어야 한다. 오늘 이 사건이 그 세 가지를 전부 담고 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생각을 키우는 곳 자본 수업이었습니다.